공연을 하고 기도 터질 것 같고 이러고 이제 딱 내려와서 이제 호텔 들어가면 배는 너무 고프고 먹을 건 없고 그냥 컵라면에 뭐 햇반에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혼자. 이미지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되게 있지 않았을까? 있죠. 제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게 그냥 제 안에 내재돼 있는 느낌이에요. 오호. 그 압박이. 저는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중간에 그냥 저 못하겠다고 트와이스. 드럼롤 플리즈. 백검김구 나의 소원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대한민국 문화 대표 트와이스 채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SPS TV 드디어 성공했다. 성공했네요.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이거는 진짜.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진짜로. 텐션이 많이 높네요. 네, 그 이제 팔로워 1000만 명은 처음입니다. 아, 왜 팔로워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요. 오늘 그 힘을 좀 많이 줬어요. 모자 오늘... 및 선글 및 찡 달린 모스치노 후디까지. 아, 네, 근데 채영님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하고 오셨네요. 그니까요. 네. 이것이 여유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돌 분을 모셨는데 네. 사실 제가 좀 많이 궁금한 거는 K-팝 저는 이제 해외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그냥 K-팝을 쭉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인이다 보니까 K-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K-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게 와 진짜 한국의 문화와 진짜 국위선양의 어떠한 표본이라고 저희가 갑자기 체감이 들면서 에이멘, 조금 그거 저희 한국의 어떠한 입지를 좀 높여주시는데 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단순한 음악인이 아니고 애국자입니다. 진짜 이건 뭐 와. 문화적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백범김부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네. 김구 선생님 백범일기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번에 데뷔 10주년이라고 하세요. 네, 오호라. 맞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처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왜 아이돌이 되기로 처음 좀 마음 먹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눈이 크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TV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TV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TV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 연예인 나와- 시켜야 네. 되네요. 하긴 해야 되네요. 이거는 안 하면 귀여워. 인재 낭비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엄마한테 제가 댄스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1년 정도 다니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원더걸스 선배님들, 뭐 2PM 선배님들, 뭐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막 이렇게 한창 활동하실 때 그걸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죠.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보통 직업은 20대 후반 정도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30대 초반? 근데 다른 모든 직업은, 아, 그쵸. 근데 이게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공학적 특성상 이거를 한 중학교 1학년 빠르면 맞아요. 더 어릴 때 그때 정해야 그쵸. 되잖아요. 네, 몇 살 맞아요. 때 그 연습생 시스템에 들어가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4살 때 14살 들어가는 때. 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아이돌이 되고 이렇게 성공적이게 되고 이게 정말 인생을 완전 바꾸는 경험이잖아요. 이게 네, 완전히 네. 다른 패스로 가는 건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3살, 14살 때는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와 현실이랑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아, 그쵸.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뭔가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뭔가 흥미가 없었고 일단 춤추는 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혹시 뭐 아이돌이 되고 나서 좀 일반인의 이러한 점들이 내가 좀 놓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점들도 조금 누렸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그냥 학창 시절? 뭐 제가 중학교는 그래도 연습생을 하면서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거의 학교를 못 갔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친구도 없고 고등학교 뭔가라고 하면은 그때 뭔가 느낄 수 있는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아예 없어서 저는 그런 거? 수학여행은 못했지만 치얼업은 낸 느낌? 유뱅에서 1등 하면서 이제 차트 1등은 하셨죠. 근데 이게 뭐 어치먼트로 보면 당연히 대단한 거지만 확실히 이게 좀 되돌아봤을 때는 그런 수학여행 이런 기억들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그런 친구,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는데 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제가 그렇게 학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 공부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었고 뭔가 학교는 지루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저한테 맞는 걸 잘 빨리 찾은 것 같아요. 오, 적성을 빨리 찾았다. 네. 진짜. 아 그러면은 이제 새로 앨범 솔로 앨범도 나오셨는데 그 앨범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아이돌의 앨범은 아니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 이제 뭐 피처링 진이나 이제 같이 일하셨던 네, 그쵸. 이제 프로듀서들도 그렇고 사실 제가 채영님의 입장이라면은 저는 막 뭐 디플로 뭐 아니면은 뭐 그쵸.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엄청 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섭외해서 그 사람들 케이팝 엄청 좋아하니까 뭔가 같이 작업도 해보고 더 크게 해보고 싶겠다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좀 내려놓으시고 좀 뭐 글리코라는 좀 덜 유명한 친구들이나 뭐 저희가 좋아하는 수민 누님까지 뭐 이렇게 같이 하셨던 걸 봐서는 지빈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케이크샵에서 많이 뵀던 분이. 그렇죠 문화의 성지죠. 네네. 그래서 그쵸. 조금 그 이번 앨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돌적인 취향과 보여주시는 것과 실제 채영님의 어떤 그치. 취향 이런 것들이. 네. 일단은 처음에 좀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작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앨범을 이제 내 첫 솔로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부터 그냥 뭔가 다른 거 진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취향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해외 유명한 프로듀서들이랑 뭐 작업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그때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좋은 게 나올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약간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뭔가 좀 안 했던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부담의 그 근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어쨌든 K-팝 트와이스로 활동을 하실 때는 뭐 잘 모르는 프로듀서들이나 뭐 엔지니어들이나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그 환경에 되게 익숙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네. 막상 또 솔로를 하실 때는 되게 그거에서 좀 탈피하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건가요? 그쵸. 그것도 있었고 어쨌든 계속 그러한 환경에서 해오긴 했지만 어쨌든 내 솔로 앨범을 만드는 거고 뭔가 내 첫 솔로 앨범인데 내가 뭔가 다 참여하고 싶고 내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막상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냥 나와 마음이 맞고 친한 사람들과 네. 하자. 히든싱어 투 미스 A 프로듀서 박진영 한 글자 녹음하는데 3시간 폭로. 요거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한 글자 3시간이면 노래 하나 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는 장단음 얘기인데. 이제 언급하시면서 예, 여기서 예. 이제 액센트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실제로 녹음할 때 조금 저런 아, 분위기였나요? 근데 저희 때부터는 저렇게 심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30분 정도로 줄었다 한 글자에. 네, 그러니까 피디님은 조금 약간 오히려 좀
녹음할 때 그 느낌을 좀 더 중요시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음. 음이 틀리건 이런 건 아예 상관이 없으시고 그냥 빌. 네, feel 오. 그거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던 것 같고 저희 할 때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랑 뭔가 트와이스를 디렉팅 하셨을 때랑 힘이 이제 좀 많이 내려놓으셨나 보다. 아. 이제 뭔가 많은 성공을 좀 거두시고 이제 조금은 나도 이제 새로운 걸 하시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그럴 같기도 수도 하고.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이제 또 많이 나다 보니까 뭐 미스에이 선배님들이나 2PM 오빠들은 이제 막 형 동생 하면서 지낸 사이라 좀 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좀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저는 이 솔로 앨범 하면서 느낀 게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K-팝 안에서 다양성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게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인 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떠한 아이돌이 뭐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뭐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은 되게 막 비난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도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오토튠 쓰면 욕 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그거를 좀 많이 염두를 하시고 이번에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는 좀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데뷔 초 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뭐라 그러지? 막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오호라. 근데 어쨌든 뭔가 요새 케이팝 시장 보면은 너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앨범을 뭔가 이렇게 제가 낸 이유도 좀 그냥 사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면서 사실 신경 안 쓰고 만든 것 같긴 해요. 막 오. 그렇게까지. 예. 전 또 요게 궁금합니다. 그 이제 아이돌 분들이 그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거를 뭐 저 솔로 앨범 낼게요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성공을 좀 하면은 회사에서 약간 조금 네 내세요 이러는 것 같거든. 이게 뭐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뭐 세븐틴의 뭐 이런 친구들이나 그쵸. 솔로 이제 좀 잘 되면 이제 솔로 앨범을 내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선이 어딘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매출 뭐 1,000억 넘었으니까 솔로 앨범 내는데 이런 건지. 이제 회수가 되고 이제 좀 더 그런 게 있겠죠. 기준이 예.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다른 그룹들과 다르게 달랐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7년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아무도 개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호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재계약을 했을 때는 이제부터 조금 솔로 활동을 시작하기로 이제 같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처음 솔로를 나왔던 이제 사람이 이제 나연 언니. 나연 언니가 첫 솔로 앨범을 내고 그 이후로 이제 차근차근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뭔가 회사에서 별 말이 없으니까 저 내고 싶다. 저 내야 나연 된다. 언니가 냈으니까 그냥. 네, 그 뒤로 이제 나연 언니 나오고 1집 나오고 이제 지원이 나오고 쯔위 나오고 저거든요. 제가 네 번째인데 그래서 저 내고 싶다. 저 솔로 앨범 내고 싶다고 곡을 좀 모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 오케이. 내라. 네, 내라. 좀 재계약이 기준인 것 같네요. 네, 완전. 7년 그런 그 것 페이즈 같아요. 이후에는 이제 네.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뭐 그룹 활동에 한창 매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그쵸. 솔로 앨범 하면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희석이 되잖아. 그쵸, 그 그쵸. 그룹 그쵸. 이미지나 뭐 그룹의 어떠한 브랜딩이.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뭔가 트와이스로서 완전 7년 동안 딱 굳혀놓은 게 있어서 그 힘을 좀 받아서 이제 그 이후에 더 뭔가 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로 앨범 내는 게 약간 조금 목적에 가까웠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좀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조금 더 알리고 싶어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성은 뭔가 어쨌든 그룹 활동하면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룹이다 보니까 그룹 특성적으로 뭔가 음. 의견이 어쨌든 정해진 의견대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건 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를 좀 이렇게 해소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성장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어쨌든 트와이스 안에서는 트와이스만이 할 수 있는 색깔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트와이스 색깔을 내면서 이제 활동하는 거 외에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색깔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 솔로 앨범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SPNS TV를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게 이게 그 바밍타이거의 또 산씨라고 사장님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이 안 돼 보면은 그 스트러글을 알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만만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난 이렇게 그죠. 하고 싶은데. 예, 예, 근데 예, 이제 또 그 자리가 되면은 또 이래서 뭔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채영님도 충분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트와이스 활동하면서 춤 약간 난 이렇게 췄으면 좋겠는데 노래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만 하다가 그죠. 이제 내가 진짜 크리에이티브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에 가니까 약간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사소한 컨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조금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솔로 앨범을 내면은 뭐 어쨌든 트와이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통 회의를 저희가 다 들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 컨펌 전에 저희와 같이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제 솔로 앨범은 이제 제가 다 관여한 앨범이다 보니까 모든 회의에 다 참여를 했고 그런 것부터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게 진짜 많구나. 그러면은 그 처음 앨범 하셨을 때는 조금 그 트와이스 그룹 활동하셨을 때도 나는 이 그룹보다 다르게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룹 차원에서 깎였는 게 있었는지 그게 좀 먼저 좀 궁금하고. 그쵸. 아무래도 뭔가 트와이스라는 이미지와는 또 저 개인으로서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제일 어필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예요? 솔로로 하면서. 제일 어필하고 싶었던 거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룹 활동에서 이걸 내가 잘 못 보여줬어. 아. 이제는 이걸 보여줄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제 취향과 뭔가 이런 뭔가 저의 능력? 오케이. 어떤 능력이 이번 앨범에서 나의 개인적으로 많이 감도, 드러났던 나의 것 같아요? 감각, 그쵸. 나의 플레이리스트. 그쵸. 약간 오호. 제가 가지고 있는 감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방식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충분히 그게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같이 맞아, 협업한 맞아. 아티스트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감사해요. 맞아.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트와이스의 글리코 피처링이 안 되잖아요. 저도 글리코 뭐 실제로 만나본 적 있거든요. 트와이스 디스가 아니라 실제 만나본 적 있어요. 심지어 예, 저랑 같은 저도- 밴쿠버에서 자란 친구들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랑 되게 비슷한 그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때 알지는 못했는데 여기 대박. 껴있어도 뭐 위화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근데 예. 제가 뭐 감히 트와이스 피처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앨범에서는 사실 이런 어떠한 그쵸. 인적인 것?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사실 편하고 이렇게 같이 작업하는 게 나는 더 좋아라는 어떠한 표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게 근데 이 친구들 진짜 좋았겠다. 아니 이게 이제 글리코 이제 그 작업실도 제가 가봤는데 그 도쿄에서 도쿄 비타민? 도쿄 비타민 이제 작업실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옮겼어요. 아 그래요? 애들이 이제 좀 멀리로 이사 가가지고 그 이제 삼형제 셋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사는 집 지하에 이제 아예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사했다고. 저도 이제 이런
아이돌 분들과 작업을 좀 해본 결과 그래. 이 워크 프로세스가 저는 어쨌든 요런 쪽이니까 이 글리코 포지션. 예, 그렇죠. 예. 제가 느낀 건 이게 어쨌든 굉장히 리짓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자본이 크고 이거는 기업이야. 그냥 뭐 크루가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광동포차 가서 소주 이런 게 아니야. 기업이고 주식이 상장이 돼 있어. 그치. 그리고 주주총회가 있다고. 쉐어홀더한테 듀티가 있지.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직원분들이 많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포멀하다. 뭘 바꾸려면 얘네는 컴포넌트 바꾸고 이걸 다큐멘터로 만들어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약간은 조금 답답한 느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뭐 야 이거 구리다 이거 야 이거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채영님 어쨌든 이런 그 기업에서 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이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한 친구들이랑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해소감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게 예측이 맞나요? 어땠나요? 그 경험은 있을 어땠나요? 것 같아요. 일단은 음악에 관련된 거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완전히 신경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모든 소통을 제가 중간에서 다 맡아서 했고 그래서 아마 저랑 작업했던 친구들 글리코도 그렇고 아마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어쨌든 저희끼리 이제 다 맞춰놓고 이제 제가 전달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죠. 근데 또 이제 음악 말고 또 요것도 궁금한데 이제 음악의 표현이랑 또 약간 좀 내가 뭐 체형으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겠다. 요게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룹이어서 그 좀 아이돌들은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뭐였지? 전 세계 몇 억 명의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감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몇 억 명의 사람들은 나는 트와이스를 보고 이런 아이돌을 보고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보는 거야. 근데 뭐 그쵸. 전날 술 먹었다고 뭐 표정 뚱해 있으면은 어쨌든 그 조금 실례잖아요. 그분들한테. 실망이 있을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압박이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언제나 저는 밝고 저는 치얼업하는 아이돌이에요. 뭔가 이런 거를 그래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인데 그쵸, 맞아. 맞아요. 이게 물론 아이돌이라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겠지만 사람인데 이게 뭐 힘들 때도 있고, 때도 있고 표정 안 좋을 때도 있고 그쵸. 기분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걸 어쨌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좀 이미지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되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거든요. 있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게 그냥 제 안에 내재돼 있는 느낌이에요. 오호. 그 압박이. 어쨌든 내가 뭐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조금 편하게 가고 싶고 화장도 안 하고 싶고 하고 가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나의 이런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뭐 마스크 끼고 뭐 모자 쓰고 가리고 다니는 거죠. 이 친구 굉장히 공항 갈 때 불편해하고 싶어 하고. 나 진짜 이런 거 원해. 나 진짜 가서 나 진짜 부러워. 되게 이런 거. 일부러 의식해야 되고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나는 편하고 싶은데 못 편한 거야. 왜냐면 난 스타야. 공항에서 몇백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공항이 너무 편하니까 좀 짜증 나더라고.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또 이렇게 좀 이제 저는 좀 그 디바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가 되고 싶은데 이게 또 정작 이제 그 삶에 들어오면은 애로사항이 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반응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10년 차인데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쵸, 감사한데 이게 스케줄이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계속 맞닥뜨리게 되면은 저도 뭔가 지치는 것 같긴 해요. 힘들죠. 인간인데. 맞아. 그렇다고 또 뭐 안 웃을 수도 없고 또 그쵸. 이제 명이 강하면 암이 강한 것이 법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채영님은 그럼 이 수많은 명을 또 음으로 어쨌든 그 암으로 어쨌든 그거를 내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쌓아두기? 솔로 앨범으로 풀기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저는 잘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사실 좀 쌓아두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걸 저도 뭐 어떻게 풀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좀 쉬는 날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약간 그게 해소 방법인 것 같고 사실 최대한 좀 그런 걸 티를 안 내려고 하죠. 근데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이는 네, 숙명.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너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 네. 되었으니까 또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음.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이제 완전 어린 나이에 사실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네. 연습생 그쵸. 포함하지 않더라도.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 처음 작년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만 28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도 내 자신을 뭔가 모니터링하고 댓글 달리고 이런 게 막 달갑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좋은, 특히 안 좋은 댓글들도 많고 맞아요. 그냥 내 자신에 있어서 되게 비판적으로 자기 비판적 사고를 장착하기가 되게 쉽더라고. 저런 상황에서 왜 저렇게 분위기가 주서? 좀 아니면 왜 저렇게 뭔가 왜 저래?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근데 이제 뭐 아이돌이나 가수들은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화려한 패션이 보는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야말로 진짜 나를 점검하는 메타인지의 장이라고. 이거는 진짜 제 자신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어. 하드필이에요. 와, 이거는.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저렇게 사는구나가 이제 실감이 되는 그러한 포인트들이었는데. 네, 그래도 뭐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됐던 거는 팩트긴 합니다. 네,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삼키기 쉽지는 않더라고. 그렇죠. 저의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편해 보이는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 만 뭐 16, 15 이럴 때 그거를 직면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내가 데뷔되고 그걸 반응을 보고 그걸 직면하셨을 때 좀 소감이 감회가 어떠셨는지. 일단 처음 나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딱 봤을 때는 진짜 가슴이 약간 몇 살 때?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느낌이 막 약간 진짜 소름 돋는 그 느낌 아세요? 뭔가 팍. 그래서 그때 그냥 저는 같이 생각이 든 게 와 이거 보면 안 되겠다 나는 계속.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잘 안 찾아봤던 것 같긴 해요. 그럼 전에 좀 서치를 한 거군요. 네, 그 이제 16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때는 봤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 이름을 치거나 뭐 16이라는 검색어를 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 거죠. 어떤 반응인가. 왜냐면 세상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제 모습이 그쵸, TV에.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뭐 좋은 것도 많았죠. 좋은 것도 많았지만 이제 뭐라 하는 분들도 많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는 댓글을 보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진짜 저는 되게 오랫동안 뭐 유튜브 댓글 뭐 그때는 뭐 인스타가 그렇게 막 활발할 때도 아니었고 그쵸. 페이스북 시절? 네, 그쵸. 그래서 거의 안 봤어요. 안 보는 게 답입니다. 근데 이게 네. 되게 힘든 거야 사실. 그쵸. 그러니까 특히 뭔가 왜냐면 또 이게 막 그런 마인드였어요. 이걸 봐서 뭔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나에 대한 어떠한 내가 뭐 고칠 점이나 개선할 점, 동향을 읽어야 된다. 요렇게 빠지기가 쉽고요. 저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 보면서 요즘 이제 우리 채널이 뭐 지금 민심이 이렇구나. 민심이 이렇구나. 요즘 재미없구나. 아니면 뭐 이런 게스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파악하려고 이제 읽는다고 그쵸. 이제 치는데 사실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해로운 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내가 안 보는 안 게. 보겠어 하는 그쵸. 그러면 좀 그때 뭐 JYP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 뭐 트와이스 멤버들이랑 뭐 이렇게 좀 더 의기다짐하면서 이거 보지 말자 이런 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차단하셨어요 그런 사이드를?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사실 혼자 보지 말아야겠다 하고 안 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멘탈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단단함? 그런 거를 조금 이미 그때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강한 편이라고 좀 느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영향이 저희 엄마가 약간 되게 긍정적인 스타일이어서 그 영향을 조금 받아서 제가 뭔가
그렇게 좀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게 그 부모님이 내려주는 이 뿌리 깊은 자아 존중감이 핵심입니다. 이 네. 멘탈 단단함에 있어서. 그치.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이제 어쨌든 막 숙소 생활도 하고 그쵸. 이게 특수 집단에 이제 어떠한 버블 안에 이제 뭐 갇힌다고 하긴 뭐하지만 거기에 자신을 넣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쵸. 이제 뭐 일반적인 생활하는 좀 단절을 하고 또 내가 하는 거 나의 멤버들 뭐 소속사 멤버들 그리고 사실 대중 이렇게 프론트 페이싱 하는 게 그런 거밖에 그쵸.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자기 자신을 잃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하, 맞아요. 되게 맞습니다, 인풋을 맞습니다.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막 맞아요. 뭐 프로듀서님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춤출 때 이렇게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너 노래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얼굴에 좀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인풋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니까요. 그게 좀 특히 어린 나이에 예, 좀 알려주시죠.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오호.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30분밖에 없어도 예? 잠잘 시간이 30분. 네, 30분밖에 없었어요. 얼마 동안? 치얼업 그 활동 네, 당시. 그때 진짜 바빴고, 그러니까 30분도 아예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 30분 자는 건데요, 하루에? 한 일주일? 한 달? 에이, 한 네. 달은 좀. 근데 매니저님 표정이 아닌가? 살짝 굳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도 많이 자면 막 2-3시간? 진짜로? 네, 그때 너무 바빴으니까.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거? 그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실험해보니. 해보니 되더라. 이동하면서 자는 거죠. 아하. 이동하면서 자고. 수면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때 학교까지 가야 됐었으니까 더 잘 시간이 없었죠. 예. 아. 그리고 뭐 그 프리프로에 뭐 평균 80점을 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던데. 아, 맞아요. 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습생 때. 그러니까 아하. 연습생 때 저희가 뭐 등급, 그러니까 뭐 7등급, 8등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근데 그 점수 이하를 받으면 이제 레슨 정지. 였어요. 네. 아니,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 유지를 해라. 네, 네. 그거 그거는 완전 좋네요. 있었고.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러니까 그게 제 해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많이 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지켜나간 게 아닐까? 그냥 내 취향을 조금 뭔가 찾기 위해서 보냈던 시간들이 나한테는 조금 그게 위로가 돼서 뭔가 잘 나를 잃지 않고 좀 지켜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 좀 더 이제 내적 탐구 쪽으로 많이 가시고 네, 이제 그죠. 외적인 거에 조금은 꺼놓고 네, 뭔가 그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그리고 그냥 그림 맞아요. 그리시고 하면서 네. 예술가적인 면모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네요. 그니까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제 멘탈이 좀 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호. 이게 뭔가 그게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오호. 뭐 약간 이런 사고였어요. 음. 좀 엄마의 영향을 받아 그런 좀 긍정적인 뭐 되겠지, 아니 괜찮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까 이제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랑을 많이 이제 받은 사랑 표정? 많이 받고 이제 나는 이제 네. 될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K-팝에 이제 사실 트와이스로 이제 데뷔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막 10년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각광을 많이 받고 네. 되게 기분 좋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친구들이 사실 데뷔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 연습생만 준비를 하다가 되게 안전띠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학교도 안 다니고 뭔가 네, 이거에만 맞아요. 전념을 했는데 네. 나중에 가서 그럼 난 뭐 하지? 이런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좀 다른 친구들이나 뭐 이런 회사 안에 분명히 조금 내재되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그 그죠. 연습생 시절에 네, 이제 맞아요. 데뷔를 하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겠지만 근데도 그거에 되게 잘 뭔가 방어를 하셨다는 게 진짜 멘탈이 강하시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좋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해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나는 어리고 뭔가 이거 열심히 하면
데뷔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들만 하고 뭔가 연습생 생활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주어진 거에 되게 열심히 하자. 아이돌 선배의 조언이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라프로의 숙성된 이야기 저희 코너 하는 게 있는데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신 다른 아이돌 친구들 아니면 데뷔를 준비 중인 지망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지금 10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언니가 해보니까 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10년 해보니까 이게 요런 너네들이 모르는 요런 것들이 있어. 뭐 요런 게 조금 있을까. 나 솔로 앨범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 JYP에서. 일단 7년은 해라. 뭐 요런 거일 수도 있고. 저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존버 정신. 에이멘.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자리에서든 꾸준히 버텨오는 거? 그게 조금 제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솔로 앨범을 낼 수 있는 거고 뭔가 트와이스로서도 지금 뭔가 케이팝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도 열심히 뭔가 버텨서 해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잘 버텨서 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데 그 버틴 게 약간 좀 그 이 악물고 버틴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행복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악물고 버텼죠. 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거를 하고 평생을 살아도 이게 어쨌든 제 이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맨날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게 스케줄이 많으면 몸도 피곤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자신의 내면을 챙기면서 좀 그럼 버텨내면 이가 좀 제일 악물렸던 거는 뭡니까? 어금니가 좀 마모됐던 그런 순간들? 레진 필요했던 시. 레진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을까? 제일 힘들었던 거? 저는 잠 못 자는 거. 잠 못 자는 거. 아, 문제가 네. 있나 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때가 제일 바빴거든요. 치어러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일 바빴을 때 치어러 막 TT 뭐 그거 할 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오. 네, 중간에 그냥 저 못하겠다고 트와이스. 잠 못 자가지고. 졸린 기운에. 잠 좀 잤으면 절대 그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진짜 못하겠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했지만 다시 이제 뭐 잘 얘기를 통해서 잠을 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얘기했나 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7년을 했는데 연습생활까지 해가지고 이제 뜨는데. 근데 진짜 진지했어요, 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엄마랑도 되게 많이 싸웠고 저랑. 근데 이제 잘 버텨가지고 이렇게. 그럼 다시 어쨌든 그거를 그래도 다시 열심히 해야지라고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제일 컸던 얘기는 뭐였어요? 그냥 엄마가 또 3년 반 그렇게 힘들게 연습생 해놓고 뭔가 이제 와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잘 되고 있었는데. 아깝지 않냐? 그래서 그 말을 좀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이걸 이 상황에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을까?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보면은 왜 잘 되는데 그만둔다고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저는 반면으로도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되고 싶었어. 그 다음에 열심히 내가 연습생 했어. 그래서 데뷔했어. 그래서 잘 됐어. 근데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포인트들이 많았던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버틴 거니까 또 이런 좀 후배들한테 버텨야 된다 이런 조언을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시는 진짜 연습생 분들이 채영님 보면서 진짜 이 그냥 악물하겠다. 이 객깨물면서 어떻게든 지금 해야겠다. 치과 예약을 해야겠다. 치과 예약하면서 하는 분들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계시다면은 존버하시기를. 그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 고트들이 저희가 모신 분들 중에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 그러니까 뭐 맞아, 진짜 맞아. 롱런하신 분들, 뭐 김종서 형님, 뭐 이런 분들 막 35년, 막 40년 막 가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성대결절도 오고 막 뭐 개인적인 이런 일도 막 많고 막 그룹도 해체되고 막 이런 분들이 결국 그냥 버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 맞아. 하시는 거 보니까
버텨야 되나 봐요. 저도 좀 버텨야겠습니다. SNS 하면서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많긴 하거든요. 계속 해야죠. 네, 어떻게 근데 이게 그 뭐 아이. SBS TV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이제 맞아요? 버틸려면은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근데 팩트야. 여기서 맞아요. 이게 아무리 잘 돼도 내가 맞아요. 같이 일하는 애 꼴 보기 싫으면은 그쵸. 저 얘기 아닙니다. 네. 저 얘기 아니에요. 예. 꼴 보기가 싫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짠 한번 할까요? 예. 슬란체. 슬란체. 같이 일하는 친구랑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 트와이스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해외 페스티벌 많이 돌아다니면은 이 헤드라이너 하시는 밴드분들이 특히 사이가 얼마나 좋냐면은 차를 다 따로 타고 와. 아. 대기실도 다 따로야. 사이가 그리고 너무 좋네. 그냥 리허설이랑 공연만 같이 하고 얼굴도 안 보는 거야. 아.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이. 맞아.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왜요?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일인데 그죠. 어차피 같이 하긴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오래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재계약도 성공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어쨌든 막 되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사이가 되게 좋은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저희도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자 9명이서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다는 거에 진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멤버들 다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서로 배려도 잘하고 존중도 잘하고, 저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다 얘기로 해서 푸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무언가 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다 다수결로 하거든요. 민주적으로 네. 홀 쓰니까 가능하겠네. 가능하지. 네, 그래서 다수결로 정해지면 그 뒷말을 안 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그래서 조금 더 좀 뭔가 의견 정리를 할 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바이브 리더가 보통 있습니다. 그룹에서는. 바이브 대장. 네. 누구지? 트와이스에서는 바이브 리더가 누구입니까? 채영님은 바이브 막내시니까 리더? 그 포지션은 아닐 것 같아.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분위기를 되게 밝게 잘 만드는 멤버는 사나 언니, 나연 언니인 것 같고, 무언가 진짜 사무적인 정리나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뭔가 정리해야 될 재계약 조건 이런 거 부분들은 넣어야 돼. 예, 맞아. 이런 거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런 것들. 필요해. 이제 지효 언니가 어허. 저희 리더거든요. 지효 언니가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이고, 큰 언니 스타일. 다 역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연 언니는 되게 저희를 잘 챙겨주고 엄마 같은 역할이고, 뭐 막내들은 막내들이고. 태영님은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입니까? 저요? 저 그냥 막내 그런 거 아닐까요? 예쁨 받는 포지션? 네, 예쁨 내리사랑 이제 받는 포지션? 베네피터. 네, 예쁨 받는 막내? 막내 역할. 음. 막내 역할이 편하기는 해요. 달콤하긴 해요, 네, 그게. 네. 네. 이제 롱런의 비결은 이제 그거네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근데 없을 수는 없지만 네, 요걸 조금 그죠. 이제 그냥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네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그룹을 그 설계할 때 어쨌든 이게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그 내가 케이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소비자들도 모르는 어떠한 그 디맨드를 만들어서 너네 이거 좋아하는지 몰랐을 거야. 근데 내가 너가 이거 좋아했다라는 걸 알려줄게. 뭔가 아하.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어떠한 수요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뭔가 서플라이하는 공급하는 그 스킬이 정말 대단한 거야. 공학적이죠. 네, 이게 정말 거의 엔지니어링이 왜냐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이게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이게 그죠. 좀 더 그 스탠다드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JYP 선생님이 이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설계를 할 때도 뭐 채영님은 이런 포지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영님은 이런 팬들한테 어필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뭐 이런 친구들한테 어필이 될 거야. 그쵸. 그럼 사나님은 뭐 이제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뭐 이런 시장들도 다 타겟이 될 거야. 이런 이제 마인드셋이 있으셨을 텐데 그거 말고도 좀 내적으로도 팀 케미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롱런한 게 아닌가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쵸,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을 보면 저희가 너무 가족같이 친하고 뭔가 팬분들하고의 그 거리도 그렇게 뭔가 멀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친근한 저희가 트와이스가 뭔가 친근한 이미지가 또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것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JYP님 존경하는 포인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예. 그 인성교육으로 또 유명하십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인성교육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는 구절들이 있나요? 9절까지. 왜냐면 또 박진영 선생님의 이게 사실은 이게 꿀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도 조금 인성교육이야말로. 배우고 싶어서. 나도 그래, 배우고 진짜. 싶어. 사실 그러니까 절대 뭔가 마음에 짐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Amen. 어... God is always watching. 네. 카르마를 좀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뒤에서 무슨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언젠가는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그러한 뭔가 그런 걸 만들지 말라.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하지 말아라. Amen, amen. 아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이네. 네. 근데 호로 씨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는 왜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 표정이. 아 저분 누구죠? 저 빨간 모자가 저예요. 아 채영이에요? 네, 저예요. 아 맞아요? 아. 저 때 무슨 생각하면 듣고 예, 있었습니까? 뭐 신기한 느낌 아니었을까요? 표정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긴 하네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연습생 때는 피디님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실 이 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피디님 좀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연습생 시절에 그 JYP님의 인성교육을 카메라 앞에서 받는 것도 꽤 재밌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 나 이 촬영 현장이 뭔가 재밌었을 것 같아. 그니까 요 어쨌든 작가분이 있으셨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뒤에 뭔가 셋업이 있긴 했을 텐데 그쵸, 뭐 당연히 그쵸. 이제 박 교수님의 이제 월드긴 했겠지. 이제 본인의 이제 말이긴 했겠지만. 근데 이게 박 교수님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짚으신 게 어쨌든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굉장한 이미지적인 긍정적인 현상을 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열업 해야죠. 예, 치열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뭐 겉으로 어느 정도 제가 뭐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5년, 10년 이거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겉모습과 속마음을 아예 같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롱런의 비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윤우님이 이거 대표주자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내부 교통 정리 이런 거.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는 사람들은 뭔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아, 바이브.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잘 보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두 명 중에 조금 만약 JYP 연습생으로 지금 이제 데뷔를 한다면은 좀 어떤 그 오 대표와 조 대표 중에 좀 누가 조금 더 적합한지 JYP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준호님이 준호다. 아 그래 여기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떡잎보다 달라요. 서남이 있잖아요 중간에는. 아니, 오른쪽 보세요. 서남은 오른쪽에 아니, 있어. 오른쪽 근데- 음침해. 아니 두 분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굳이 이제 경제 어차피 이제 슬롯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왜 조 대표입니까? 모르겠어요. 오. 아 지금 아니 또 구질구질하게 왜 또 이 이유까지 파고들려면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춤도 지금 이렇게 잘 추는데. 헤이. 오. 아 이건 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탈락의 이유가. 저 코르티스의 그 춤인가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예.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JYP님도 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어쨌든 조 대표가 조금 더 JYP 아이돌 데뷔조에 조금 더 걸맞는 걸로 인성이 이제 조금 이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건 에고책으로 넘어가시죠. 아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네. 사실 뭐 팔로워 1000만 그리고 1030만입니다. 예, 팬카페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공항 가면 사람들 따라오고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시면은 사실 나 좀 되나? 나 이제 이건 개인적인 나의 견해야.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난 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내가 나 그냥 거의 그냥 뭐 이것만 해도 그냥 뭐
I'm God. 나는 뭐 나 촬영장 가서 2장 찍었는데 막 너무 멋있어. 나는 그냥 바로 카니로 갈 것 같거든. 그냥 그 정도 뭔가 나한테 저도요. 에고가 이렇게 부러진다면. 저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전혀 않으신 분이잖아. 그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험불하실 수가. 그 뭔가 자존감과 그 에고를 잘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구현 설명 좀 드리자면은 네. 이게 어쨌든 그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보통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티스트 분들은. 네네네. 근데 스태프분들은 또 아이돌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치. 다 뭔가 뭐 커피 같은 거 드릴까요? 초콜릿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컨디션을 굉장히 조절시켜 주려고 한단 말이야. 맞춰주시지만요. 근데 이게 그런 데만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SPNST 와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네. 깨졌어요. 네.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혼났죠. 이제. 네, 너는 많이 혼나가지고 좀 제가 혼난다기보다 많이 싸웠어요. 저희가 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오메가는 팔로워가 7만 명입니다. 근데도 지금 벌써 에고 트립 이 정도 나오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성공적인 아이돌 이 됐을 때 이런 에고 체크를 어떻게 조금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오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내추럴이다. 근데 사실 저는 저 숫자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느낌이 아예 없어요, 저한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유명해서 이제 길을 다닐 때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현실 뭔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뭔 말인지 알아. 자체가.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안에서는 뭔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호라. 네, 그냥 뭔가 세상을 보는 뭔가 시선이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건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의 뭔가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느낌? 근데 내가 뭔가 팔로워가 많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멋있다. 대박.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1000만 이상이면 이렇게 가능해. 7만이 애매한 구간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아직 여기까지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맛은 본 거야. 그쵸. 맛은 봤는데 맛은 봤는데 분명히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구간도 그러니까 존재를 시식만 해요.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다 먹어보진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더 뭔가 시식해서 이게 맛있었는데 더 원하게 되는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신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긴 뷔페고 여기는 시식이에요. 넘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뭔가 자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있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근데 SPNSB 이렇게 칭찬 세례하는 방송 아니긴 한데 제가 진심으로 느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또 제가 느끼는 이게 내면 세상이 좀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는 아까 그런 좀 에고 트립에 빠지는 게 어쨌든 내가 내면 세계가 있고 외부 세계가 있는데 외부 세계가 너무 센 거야.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몇천 명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댓글들 내 주변 스태프들 다 뭐 해드릴까 이런 뭔가 포지션이라면은 그거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야. 그치. 내부 세계가 작으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내부 세계가 이제 크고 굉장히 이제 깊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향형이 이래서 더 똑똑하다니까. 이게 외향형들은 저희가 이제 티피컬 외향형인데 외부의 자극에 절여져 영향을 많이 있어요. 받죠. 네, 많이 예, 절여져 예. 있어요. 뭔가 그거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많이 얻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나의 어떠한 좀 그런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 네네네. 뭐 나의 뭐 저는 별거 없어요. 뭐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제 팔로워 횟수 뭐 계속 많이 언급하시길래 네네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나의 에고를 어떻게 이렇게 좀 밸리데이트 하는데 채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그리고 뭔가 음악 듣고 이러면서 조금 더 그게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향형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칼 융도 그러더라고요. 뭔가 그 내향형들이 칼융까지? 칼융이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내향형들이 확실히 더 똑똑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전 또 요게 뭐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네, 많이 그 보세요. 아이돌들은 어디 가서 놉니까? 그러면 식당 같은 데를 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이게 일상생활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많잖아요. 이게 뭔가 좀 그들만 가는 뭔가 프리미엄 이런 멤버십 식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거 궁금합니다. 뭐 NFT 얼마 이제 내야 멤버십 가입 뭐 이런 것들. 그치. 근데 저는 저 아이돌 친구가 없어요. 아하. 그럼 어떤 친구들이 보통 있습니까? 소미 아시죠? 알죠, 전소미님. 알죠. 예. 밖에 없어요. 그럼 보통 친구들이 그러면은 누구예요?
친구들 멤버들 어. 멤버들이랑 뭐 지빈이 뭐 저 친구가 많이 없어요. 뭐 일본 글리프 친구들. 아하. 친구가 많이 없구나. 네, 저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인 뭐 하는 언니들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이 나면은 사실 잘 안 나가서 집 밖을 집에만 있고 나가면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식당 그냥 가고 혼자 다니면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없고 뭐 특별히 가는 데는 없어요. 알아본 사람은 모른 척하는 거일 것 같은데. 리스펙 해주는. 아니 근데 제가 저 눈 이게 마스크를 해도 사실 눈이 보이면은 그쵸. 안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또 작고 약간 마스크 끼고 뭐 생얼에 다니면은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시던데요? 잘 모르시던. 근데 이게 친구가 조금 뭔가 내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많은 친구가 필요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십니까? 저랑 뭔가 마음이 맞는 결이 맞는 친구들을 찾기 약간 어려운 것 같고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자체도 연락을 그렇게 많이 잘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좀 이제 다 정리가 된 느낌? 네, 지금까지의 뭔가 뭐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친구들이 제가 막 그렇게 먼저 연락을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이제 남아있는 지금의 친구들 찐친들만 남은 느낌. 네. 그리고 이게 또 그 친구를 사기가 어려운 게 그 이제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옛날 친구들을 굉장히 밸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를 정석으로 아는 사람들이야. 그치. 근데 이제는 뭐 대형 팟캐스트 및 얼터너티브 케이팝의 이제 리더격이 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만나니까 이게 살짝은 다르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 트와이스의 체형은 그거에 뭐 100배 1000배일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조금 친구를 만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이제 아이돌들이 아닌 이상. 맞아, 이게 공감대 형성이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아. 이게 라이프 스타일적인 맞아요. 면이라든가 뭔가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놀면은 그냥 뭐 엽떡 먹고 뭐 이게 그쵸.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목욕탕 가고. 우린 저희 목욕탕 자주 가거든요. 저희는.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진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름이 많이 안 잡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은 멀었죠. 아직 멀긴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 목욕탕 이제 자주 가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맞아요. 매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직업이 달라도 뭔가 결이 맞으면은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르고 조금 생각하는 결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맞는 친구들이 좀 주변에 뭐 없었던 것 같아요. SPNS TV 좀 지금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결이 조금 혹시 맞으셨을지. 어떠신지. 너무 좋아요. 진짜로요? 네. 진짠가? 너무 재밌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연장전 세그웨이 연장전을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셋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채영님이 셋업이 지금 들어온다. 채영님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거에 이제 그만큼의 빛이 있으면 그만큼의 좀 어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과함의 법칙이다. 근데 이제 채영님의 케이스를 뭐 둘째 치더라도 사실 이 케이팝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만큼의 어떠한 뜨거운 사랑과 팬덤을 받는 그거에 분명히 그림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섀도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실제로 목도도 하시고 경험도 하시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거랑 또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압박. 채영님 많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뭐 다른 분들에 대비해서 이제 이런 외모에 대한 패션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덜하긴 했겠지만 이제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뭔가 외모에 엄청 집중해야 되고 맞아요. 여기서 막 잘못 나오면은 막 좀 그거에 대한 막 압박도 있고 맞아요. 막 꺼리낌도 있고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장전에 한번 좋아요. 연장전으로 가시죠.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